제가 스웨일썸을 만든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났던 다양한 스타트업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안 넘어가지는데. 네. 여성 창업가에게 왜 커뮤니티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창업가는 그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 중에서 여성 창업가는 그럼 또 뭐가 또 특별하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커뮤니티란 도대체 뭘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커뮤니티를 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커뮤니티의 힘을 많이 느끼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말하자면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여성이 여성을 돕는 그런 커뮤니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임신을 했다가 화학적 유산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 SNS에 이제 솔직하게 그 과정들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인정하기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과정에서 좀 찾아봤던 많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 경험담을 이렇게 솔직하게 글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특히 언니들에게 저보다 좀 먼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신 언니들에게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도 3번 만에, 4번 만에, 7번 만에 이렇게 생긴 아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제가 이런 여성으로서 힘든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여성이어서 더 빨리 공감할 수 있고 여성이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성이 여성을 돕는 그런 힘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서 연대하고 공감하고 서로에게 지지해주는 게 필요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특히 여성 창업가들에게는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흔들리는 외발자전거 위에 올라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럴 때 때로는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고 또 혹은 넘어지지 않게 옆에서 손잡아주거나 지지해주는 건 결국 언니들이기 때문에 여성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멍가게 사장처럼 보여도 사장은 사장이다. 그러니 구멍가게 사장이라고 해서 너가 얕보거나 사장이 아니겠지 뭐 그런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대표가 되기 전에는 이 말이 사실 공감이 많이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구멍가게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사장이랑 구멍가게 사장이랑 비교가 되겠어?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보고 또한 저도 사업을 하게 된 입장으로서 대표와 직원의 관점은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비교하자면 삼성 사장과 구멍가게 사장이 더 가깝고 삼성 직원과 구멍가게 사장이 더 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관점의 천지 차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슬픈 점 중에 하나는 대표는 대표여서 힘들다는 이야기도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창업가들, 특히 여성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이런 점들이 정말 힘들고 또 우리가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외롭게 만드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하게 된 계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창업가들은 다 힘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고 어디에서 하소연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대표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각해주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주고 이래서 약한 소리도 못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고개 들고 있어야 되고 뭔가 가면을 쓴 것 같고 이런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특히 여성 창업가들은 뭐가 또 특히 특별하게 힘들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먼저 보여드릴 거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나온 여성 창업가들의 CEO들의 이런 스타트업들을 모아놓은 맵입니다.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기관에서는 매달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와 혹은 이제 새로 생긴 스타트업들, 뭐 신생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이런 맵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한 코너가 이런 피메일 CEO의 맵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아쉽게도 이 피메일 CEO 맵은 딱 이 한 장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다른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혹은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담은 맵들은 막 10장, 15장씩 이렇게 가는데 딱 이 한 장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뭐 투자를 받고 있고 창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만큼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리포트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여성들 혹은 여성 창업자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 본투글로벌의 창업백서에 따르면 2019년에 여성 창업자의 비중은 전체에서 8.7%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투자를 받은 정도 된다고 스타트업 레시피와 서울 창업허브에서 만든 투자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6.6개가 여성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VC 역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리포트들을 보고 조사 자료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적은 숫자여서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저에게 정말 이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체감하거나 아니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여성 창업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 또한 여성 창업가로서 뭐 창업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가거나 했을 때 한 50명 중에 2~3명 정도 여성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비중이 사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혹은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여성이어서 뭐 여성인 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환경에 노출됐던 경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정말 이런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여성들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게 된 게 이제 스야일쌈입니다. 앞서서 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창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난 위대한 창업가가 돼야지 아니면 원대한 기업 목표 혹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한 물론 경우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냥 작게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런 커뮤니티를 한번 운영해 봐야지 라고 시작했던 게 일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자 등록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은 우리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업가로서 이제 저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출발은 저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냥 2017년에 제가 페이스북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제 주변에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혹은 패친의 패친 뭐 이런 분들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여성분들 혹은 창업하신 여성분들 여기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저희 커뮤니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온라인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오프라인에서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한 2018년 2월 달부터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모임으로 시작이 됐어요. 왜 굳이 점심이냐라고 하신다면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스타트업계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킹 행사,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평일 저녁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있거나 아이를 키워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부터도 소외되고 그 말은 즉슨 정보로부터도 소외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럼 우리는 점심을 먹으면서 네트워킹을 하자. 점심시간 정도는 조금 유연하게,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점심 모임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지역별 모임도 하게 되고 해외에 가서도 오프라인 모임을 하게 되고 그 활동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하는 이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CR3이 선정이 돼서 투자도 받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시점부터 저 또한 커뮤니티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내 앞으로의 커리어와 그리고 내가 창업가로서 커뮤니티 리더로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 있는 좋은 스타트업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여성 창업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트워킹하고 듣고 끝나면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있는 이런 자리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뉴스레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분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 여성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이제 뉴스레터로 전해드리는 그런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커뮤니티 멤버도 한 6,000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뉴스레터 구독자도 3,700명 가까이 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만났던 스타트업 여성분들만 해도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사실 스타트업에도 Y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커뮤니티 또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절대적으로 저희가 운영의 규칙이라든지 홍보의 룰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바뀌었지만 절대적으로 바꾸지 않았던 가치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의 비전입니다. 스타트업 여성들을 연결하고 힘을 북돋아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는 그런 활동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뢰도 들어오고 협업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여성들을 연결하고 힘을 북돋우지 않는 그런 활동이면 하지 않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루고 싶은 미션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창업가 3명 중에 1명은 좀 여성이 됐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한 10%가 안 된다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 정도가 여성 창업가면 이게 여성 창업가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창업가 3명 중에 1명이 여성이 되는 그날까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스타트업과 스타트업들을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들이 몇 가지 기업 문화 때문에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 이런 인식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근이 너무 많다던가 아이를 키우면서 여기서 일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하면 젠더 감수성을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업 문화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스타트업 여성들의 목소리를 지금처럼 세상에 계속 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보니까 저희 모임들, 행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는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심히 스타트업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많은 스타트업 여성들에게 여쭤봤어요. 스타트업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창업하는 분야를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예를 들면 그 여성 창업을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공예, 교육 돌봄, 패션 뷰티, 사회적 기업 이런 카테고리에 한해서 뭔가 여성 창업가들을 육성하려고 하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분야에 여성 창업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렇게 창업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 자체부터 이런 한계들이 있다 보면 이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여성 창업가들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면 우리의 기업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메인 비즈니스를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많이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깨야 할 유리천장이 우리 앞엔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여성 창업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 정부 지원 사업을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음 단계에서 아예 연락을 안 주셨대요. 그러니까 임신한 채로 정부 지원 사업을 갔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그러니까 면접에 통과하고 정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출산해서 어차피 없을 건데 뭐하러 연락해 이러면서 연락을 안 주셨던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저희 운영진들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했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아줌마들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실 텐데 막 이러면서 뭔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평가를 받거나 20대 여성 창업 팁인데 심사위원이 전원 40, 50대 남성분들이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공감도 못 받고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거나 아니면 대표로서 이렇게 명함도 드리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자꾸 대표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거나 더 윗사람은 없냐고 찾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도 여성 심사역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받거나 이런 우리의 사업 아이템을 이해받는데 빠르게 이해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서 내 주변은 없어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말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제도 앞으로의 정책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바뀌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창업가분들이나 스타터 여성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분들과 함께 행사를 꾸리는 오늘 이 자리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연사나 인터뷰로 이렇게 섭외를 드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보다 사업 크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나중에 성장해서 그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지나친 겸손의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게 충분히 그분께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인터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를 드리는 건데도 이런 거에 매번 설득을 하고 아닙니다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저의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 창업가들도 내 안에 유리천장을 좀 깨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나치게 겸손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혼자서만 갖고 계신지 이런 경험담을 왜 공유를 안 하려고 하셨는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이야기들, 귀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나치게 겸손하셔서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혹은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아쉽고 여성 창업가들도 조금 내 안에 유리천장을 깨고 남들의 눈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꿈이 이건데 내 비전이 이건데 이러면서 좀 더 뻔뻔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기회들이 새롭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타쉐어의 윤자영 대표님이라든지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님이라든지 이분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하신 김태현 회장님인데 이렇게 정말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혹은 20대에 창업을 해서 정말 몇백억으로 회사를 엑시트하거나 M&A 하는 그런 여성 창업가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김태현 회장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인데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그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우리도 조금 더 뻔뻔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제 이 짤은 그 양궁 선수, 네, 김재덕 선수인데 제 파이팅이 너무 좋아서 보는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파이팅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파이팅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기지만 우리 모두 이렇게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이렇게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야망을 갖고 사업하시는 여성 창업가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써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CR3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할 테니 그런 여성 창업가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